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매일 바쁜 당신은 왜 아직도 가난한가 라는 책입니다. 이현호 지음 황금부흥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을 버는 7가지 힘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찾아 극약 처방해 주듯이 콕콕 집어 가난한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책인데요. 부의 힘을 기르는 7가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사고의 힘, 역발상의 시작. 부자가 된다는 것 혹은 이를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중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돈은 상대방이 낸다는 점이다. 돈은 고객이 벌어다 주는 것이지 내가 버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느냐? 그건 바로 생각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렀기 때문이다. 운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실력이 있으면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다. 실력이 좋은 결과를 반드시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생각의 중심을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돌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부자 100여 명과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천여 명의 차이도 여기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만 부자는 배려부터 한다. 이 둘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다. 재미있는 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고와 판단은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부자들은 철저히 객관화된 사고가 습관화되어 있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관한 자신만의 개념이 있어야 한다. 돈의 정체와 개념을 모른 채 돈을 모아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결국 돈이라는 것은 신용을 수치화한 것이다. 가치 인식과 신뢰는 주관적이라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담보할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돈이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당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바로 돈이라서 그렇다. 부자 100여 명은 항상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가 철저했다. 돈이란 신용을 수치화한 것이니 당신이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신용을 입증하고 얻어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 시간의 힘,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목표는 목표일 뿐이다. 목표는 지향점에 불과하다. 목표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판단을 통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에 목표는 지나치게 주관적이다. 아무리 목표를 구체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도 그것은 아직 실체가 없다. 그저 생각과 마음속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현재를 기점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의미가 있으니 나는 목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지향점 설정과 더불어 마음가짐 정도로 활용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운명이다. 목표만을 우선한다면 현재를 희생해야 하거나 심지어 잃어버릴 수도 있다. 목표가 왜 주관적이고 통제 가능성이 떨어지는지는 수많은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의 삶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살면서 수많은 목표를 세우며 살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계획이 의지대로 진행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목표는 세우되 그것 자체에 집착한 적은 없다. 그저 방향성일 뿐이다. 우리는 시간의 효과를 믿어야 한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확률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수의 법칙은 간단하다. 횟수가 늘수록 실제의 확률이 수학적으로 예측한 확률에 수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매우 당연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부자들과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차이도 여기에서 발생한다. 단적인 예가 바로 초심자의 행운을 대하는 두 부류의 차이다. 초심자의 행운은 도박에서 유래했다. 도박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가 우연히 운이 좋아 고수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 통계적 확률에 수렴하지 않은 상태라 가능한 결과다. 그런데도 대다수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아주 좁은 시야와 제한적인 조건들을 통해 확신에 가까운 결정을 내린다. 잔인하게 표현하자면 이번에는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에 기댄다. 물론 그럴 수 있다. 운이 좋게도 말이다. 창업해서 처음에는 잘 될 수도 있다. 장사를 시작하면 초반에는 개업발이 먹힐 수 있다. 하기 싫은 공부도 막상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와 성공을 거둬야 당신이 원하는 결과와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하다 보면 돈이 잘 벌리는 시기가 있다. 그때 많이 걸리는 병이 바로 사장병이다. 지금까지 잘 되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것으로 착각한다. 부끄럽지만 나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다. 사장병을 기점으로 사업은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는 일이 적지 않다. 창업 후 3년 이내 폐업이 70%가 넘는다는 사실을 귀동냥으로라도 들어봤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대수의 법칙으로 설명된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본질적인 부분은 고민하지 않는다. 아니, 돈을 잘 벌고 싶다면서 핵심을 짚지 못하고 변죽만 울린다. 학습된 수동적 태도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반드시 된다는 방법을 적용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본질을 놓쳐서 그렇다. 돈이 되는 비즈니스의 본질은 시간 뺏기다. 우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팔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부터 그래왔지만 지금은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타인의 시간을 잘 뺏어 올 수 있다면 신용을 얻은 것이다. 그 타이밍을 늦추면 늦출수록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다.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사람이 더 많은 부를 가져간다. 그러니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사용한 광고와 마케팅이 아닌 타인의 시간과 비용을 사용한 전략을 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관계의 힘, 타인과 경쟁하지 마라. 누군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 떠올리고 찾아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모두 포함된다. 그게 무엇이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 이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다. 여기에는 메타인지, 눈치, 센스 등이 작동한다. 일단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라.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찾은 상대방의 필요를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어필해보자.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형태로든 당신에게 반응할 것이다. 물론 변수는 있다. 관계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능 지수의 영향을 받는다. 부자가 된 사람 중에는 워커홀릭 성향이 많다. 이런 성향은 대인 관계를 맺을 때도 기본적인 궤를 같이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부자들은 타인과 함께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상대방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움직인다. 식사 한 끼, 술 한 잔도 그 행동이나 말투가 전부 타인을 위한 행위라는 걸 느끼게 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크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다. 다만 실천할 수 없을 뿐이다. 명심하자. 돈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벌리는 것이다. 돈을 가져다 주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의미다. 그러니 경제적 영역에서 관계 형성을 잘하고 싶다면 취미가 아니라 직업이 되어야 한다. 작업은 잘하면서 그걸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작업을 잘하는 사람은 많다. 어떤 업종이든 경쟁은 치열하고 대체할 수 있는 과정도 너무나 쉽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 하나를 떼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든 경제적, 직업적 관계에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바로 나라는 점 하나를 빼야만 한다. 4. 멘탈의 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라. 사람들은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을 영역까지 고민한다. 통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영역을 고민한다는 의미다.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상사가 보고서를 보고 화내면 어떡하지? 고객이 내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가게에 잘 찾아오지 않으면 등 전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고민이라 고민을 위한 고민밖에 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실행에서 바뀔 수 있는 영역과 바뀔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이런 구분 없이 고민만 하면 멘탈은 계속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당신의 멘탈, 즉 사고와 판단의 질적 수준이 당신의 행동 수준을 결정한다. 이런 행동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나는 무엇보다 마인드셋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이다. 사고, 판단, 마인드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잡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닌 질문에 집중하는 태도다. 돈을 벌고자 했을 때, 비즈니스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쓴 영역은 마케팅이 아니라 기획력이었다. 마케팅은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기획력은 좋은 질문을 통한 문제 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돈을 버는 일이란 어떤 의미로는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좋은 질문을 연습하면 공부, 연애, 운동, 사업 등을 더 잘할 수 있다. 나아가 인생을 잘 사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5. 세일즈의 힘. 누구나 무언가를 팔면서 살아간다.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한다는 말과 같다. 시간은 돈보다 더 대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을 투자할 때는 꼭
대체 불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치거나 영영 못하게 되는 일, 그런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대체 불가능성을 따지는 사고와 다를 바 없다. 대체 불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압도적인 실력이나 차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되도록 경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것일 뿐이다. 스스로 꼭 점검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자. 또 기회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잘 팔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기회 비용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기회 비용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선택에 따른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 책을 보고 있는 당신이 지금 뭔가를 선택해야 할 순간일 수 있다. 그게 무엇이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로 인해 치르게 될 대가는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외부, 즉 타인으로부터의 판단과 확신이 아니라 자기 내부로부터의 판단과 확신이어야 한다. 6. 노력의 힘, 똑똑하게 노력하는 방법. 일단 당신은 실행력을 200%로 끌어올리고 싶을 것이다. 두려움은 무지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니 일단 지식과 정보를 얻자. 당신이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서 얻는 지식과 정보 말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누구든 무엇이든 괜찮다. 단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성과나 아주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라.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이에 따라 당신은 더더욱 실행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똑똑하게 노력하고 싶다면 명심하자. 무조건 절대량을 먼저 채워야 한다. 확신은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절대량이 채워져야 가능한 법이다. 임계점을 넘어야 상대값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 조금만 개선해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점 말이다. 그래서 고수들의 대화는 그리 길지 않다. 원포인트 레슨처럼 잡아주면 알아서 빠르게 개선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다시 양적인 절대량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가 찾아온다. 이렇게 반복되는 게 삶인 것 같다. 내가 만나본 부자 100여 명도 온전히 동의한 사실이다. 7. 성찰의 힘, 행복하게 사는 방법. 과거, 현재, 미래의 프레임은 잊어도 된다. 과거는 없다. 지금까지는 인생이 별로였을 수 있다. 그럼 뭐 어떤가? 지금부터 별로가 아니면 된다. 미래도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삶의 궤적이 어떻든 지금부터 고쳐 나가야 앞으로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의 핵심은 지금 그리고 내가 행복한가에 있다.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겪으면서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더 많은 것을 꿈꾸고 바라면서도 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당신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이따금 푸념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이 방법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난 왜 안 되지? 답은 간단하다. 행위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행위의 주체가 가진 마음에 따라 결과가 예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재미가 없으니 신날 리 없다. 신이 나지 않으니 마지못해 꾸역꾸역 하게 된다.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로
흐르기 쉽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용기가 없다면 마음의 짐을 가득 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 그 짐은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잔인하게 그리고 서서히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대할 수 있고 그래야 관계도 원만해진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피해야 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며 취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 이 책, 매일 바쁜 당신은 왜 아직도 가난한가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